김병장, 내가 베트콩 5을 먼저 쓰러뜨리면 내가 임신까지 해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내 명령에 개처럼 복종해야 해.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 1967년 베트남. 한미연합부대 훈련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금발의 미국 델타포스 여군 장교 캠벨 대위의 목소리는 정글 공기를 찢는 칼날 같았다. 장교의 도발이 퍼져나가자 미군 대원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휘파람을 불며 손뼉을 쳤다. 한국 해병이 감히 미군보다 빠를 수 있겠어? 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 말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조국과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모욕이었다. 김일환 병장은 침묵했다. 그는 묵묵히 총기를 점검하며 눈빛만 차갑게 빛냈다. 이번 싸움은 내 개인이 아니라 조국 전체의 승부다. 정글은 그들의 시험장이었다. 습기와 안개, 나무와 덩굴로 얽힌 미로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도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미군 장교는 최신 장비와 교범을 믿었지만 정글은 그녀를 배신했다. 발소리는 지나치게 컸고 계산은 잦은 오차를 내뿜었다. 반면 김일환은 정글 그 자체였다. 풀잎의 떨림, 흙냄새의 변화, 바람의 흐름만으로도 적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목표를 겨누고 있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베트콩 하나가 쓰러졌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정글은 순식간에 그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캠벨 대위는 뒤늦게 적을 조준했지만 번번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떠올랐다. 순식간에 베트콩 5이 쓰러졌다. 내기의 승부는 단숨에 끝났다. 미군 대원들의 웃음은 멎었고 캠벨 대위의 오만한 미소는 흔들렸다. 그러나 김일환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묵묵히 정글 깊숙이 걸어갔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그 뒤에 찾아왔다. 정글 속 어둠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쏟아졌다. 베트콩의 매복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미군 분대가 포위망에 걸린 것이다. 총성과 비명이 얽히며 전장은 혼돈으로 변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드리웠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며 총을 잡았지만 적은 그녀가 훈련에서 상상하던 것과 달랐다. 그림자처럼 스며들다 사라지는 베트콩의 움직임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탄환은 나무 껍질만 깎아낼 뿐 적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그 순간 김일환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낮게 몸을 숙이고 포화를 가르며 전진했다. 총알은 빗줄기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손에는 총, 다른 손에는 부상병을 붙잡고 끌어냈다. 그의 군복은 피로 물들어갔지만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포위망은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김일환의 움직임은 정글의 그림자 같았다. 총성이 번개처럼 번뜩이고 칼날이 바람처럼 스쳤다. 쓰러져가는 미군을 하나둘 끌어내며 그는 끝내 탈출로를 만들었다. 그 순간 캠벨 대위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의 조롱은 사라지고 경애와 놀라움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울린 포와 베트콩의 지원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다. 포위망은 생각보다 더 깊고 치밀했다. 베트콩들은 단순한 게릴라가 아니었다.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사방에 은폐진지를 설치하고 교차 사격을 퍼부었다. 총탄은 비처럼 쏟아졌고 정글의 나무줄기마다 파편이 튀어올랐다. 김일환은 숨을 몰아쉬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귓가에는 미군 병사들의 신음과 절규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총을 놓친 채 땅에 쓰러져 몸부림쳤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격을 멈춘 채 떨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고 부하들을 지휘했지만 그녀의 명령은 포화 속에 묻혀 잘 전달되지 않았다. 커버 파이어, 어드밴스. 그녀가 고함쳤지만 응답은 미약했다. 순간 그녀의 옆에서 폭발이 터졌다. 파편이 튀며 그녀의 뺨에 얕은 상처를 냈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시선은 김일환을 향했다. 그는 이미 다시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부상병을 부축하며 다른 손으로는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그의 몸놀림은 계산적이었고 숨소리조차 정글의 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치 숲 자체가 그의 편인 듯 그는 포위망의 틈을 파고들었다. 캠벨 대위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경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리 자존심 강한 장교라 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불리했다. 베트콩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다. 나무 위 숲을 속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서 총탄이 날아왔다. 미군 분대는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고 다시 포위가 완성되려 하고 있었다. 김일환은 그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안개 사이로 어슴풀에 빛나는 달빛이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멈추면 모두 끝난다. 그는 몸을 낮추더니 전광석화처럼 앞으로 뛰쳐나갔다. 순간 수십 개의 총구가 동시에 그를 겨냥했다. 포화가 쏟아졌고 땅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미군을 끌어내고 또 다른 병사의 어깨를 부축하며 적의 사선 속으로 파고들었다. 캠벨 대위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단 한 명의 한국 해병이 수십 명의 포위망을 뚫고 전우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총을 움켜쥔 채 따라 나섰다. 처음엔 내기의 상대였던 그가 이제는 따라가야 할 길이 되었다. 정글은 계속해서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땅은 피로 젖었고 나뭇잎에는 타는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일환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앞으로 오직 생존을 위해 나아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왼쪽 날개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땅이 뒤집히며 흙먼지가 하늘을 가렸다. 베트콩이 숨겨둔 지뢰였다. 폭발에 휩쓸린 미군 대원 몇 명이 땅에 쓰러졌다. 포위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공포는 더 깊어졌다. 캠벨 대위는 본능적으로 김일환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전진 중이었다. 폭발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손짓으로 남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길을 열었다. 그 순간 캠벨 대위의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쳤다. 처음엔 오만이었고 다음엔 조롱이었으며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 남자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모두 죽는다. 폭발의 여파로 정글은 더 깊은 혼돈에 빠졌다. 불길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병사들의 비명은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다. 캠벨 대위는 귓가가 멍해질 만큼 큰 폭발음 속에서도 김일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를 뚫고 나와 쓰러진 병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려 보였지만 정글은 오히려 그를 도왔다. 나뭇가지가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듯했고 안개는 그의 형체를 가려주었다. 그는 모든 장애물을 꿰뚫는 하나의 창처럼 전장을 가르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순간 자신이 어릴 적부터 받아온 모든 군사훈련이 떠올랐다. 철저히 계산된 전술, 최신 장비, 완벽한 교범.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정글 그 자체와 대화하듯 움직였고 계산보다 빠르게, 교범보다 정확하게 살아남았다. 포위망은 서서히 균열이 났다. 베트콩들은 기세에 밀려 한 발짝씩 물러났지만 곧바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했다. 나무 위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땅 속에서 파편이 터졌다. 김일환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멈추면 모두 끝이다. 그는 총을 번쩍 들어 연사했고 정확히 나무 위에 사수를 맞췄다. 산에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그 사이 미군 대원들이 조금씩 전진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른쪽 날개에서 미군 한 분대가 분리되자 순간 거대한 그물망이 떨어졌다. 베트콩의 매복이었다. 순식간에 4명이 포로로 잡혔다. 캠벨 대위가 눈을 크게 떴다. 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으나 총탄이 발밑을 스치며 땅을 파고들었다. 김일환은 바로 상황을 읽었다. 그는 몸을 날려 쓰러진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적 하나를 제압하고 번개처럼 칼을 뽑아 그물망의 줄을 잘라냈다. 묶인 미군들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순간 김일환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병장! 한국군 대원 하나가 외쳤다. 그러나 김일환은 아픔을 무시하고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났다. 캠벨 대위는 숨이 멎을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발을 옮겼다.
총을 들고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처음으로 그녀의 사격이 정확히 적을 맞췄다. 총탄이 적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쓰러졌다. 잠시나마 균형이 찾아왔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불리했다. 베트콩은 끝없이 몰려왔고 정글은 더 깊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일환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부상병 혼란에 빠진 미군, 여전히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적. 그는 순간 결정을 내렸다. 내가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몸을 낮추더니 포화를 뚫고 돌진했다. 캠벨 대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정글의 어둠 속 김일환의 총성과 심장은 하나가 되어 뛰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글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나무는 더 빽빽해졌고 안개는 더 짙어졌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미군 대원들은 지쳐 쓰러지려 했고 부상병들은 신음소리를 억누르며 버텼다. 그 순간 정글 저편에서 낮고 굵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베트콩의 지원 병력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장의 경고음이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젠장, 또 몰려온다. 한 미군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캠벨 대위는 총을 움켜쥐며 병사들을 다잡았다. 스테이 인포메이션. DONT 브레이크.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김일환을 찾고 있었다. 김일환은 포위망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동료들에게 손짓했다.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명확히 전달되는 명령. 한국군 대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의 일부처럼 유연하게 흩어져 적의 측면을 찔렀다. 포화가 또다시 쏟아졌다. 총알은 나무 껍질을 갈기갈기 찢었고 불꽃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히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혼돈 속에서도 김일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며 적의 발소리를 들었다. 풀잎이 살짝 스치는 소리, 작은 숨소리 하나. 그는 방향을 가늠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탄환은 정확히 어둠 속의 목표를 꿰뚫었다. 히트! 히트! 미군 대원 하나가 소리쳤지만 김일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눈에는 땀과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이 남자가 없다면 우린 모두 끝장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정글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땅이 요동치고 불길이 솟구쳤다. 베트콩이 숨겨둔 대규모 폭약이 터진 것이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땅에 쓰러졌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그 순간 김일환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부상병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병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따라와라. 끝까지 간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캠벨 대위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폭발의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공기는 불길과 연기로 질식할 듯 무거웠다. 그러나 김일환은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대원들을 모으고 가장 약한 지점을 향해 돌격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는 앞장섰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적 하나가 쓰러졌고 그의 뒤에는 생존을 향한 길이 조금씩 열렸다. 캠벨 대위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적을 쓰러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교범 속 장교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한 병사였다. 포위망은 마침내 무너졌다. 베트콩들은 뒤로 밀려났고 미군과 한국군은 좁지만 분명한 탈출로를 확보했다. 병사들은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정글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어디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살아있었다. 캠벨 대위는 피투성이가 된 김일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남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글 어딘가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또 다른 적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김일환과 캠벨 대위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녘 정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전투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부서진 나무, 탄피가 흩어진 땅, 그리고 피냄새. 그러나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미군 분대가 또다시 정글 깊숙이 파견되었고 그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붕대를 감은 뺨을 만지며 숨을 고르았다. 지난밤 김일환 병장이 보여준 기적 같은 돌파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의 행운일 뿐 결국 미군의 힘이 우세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하들을 이끌었지만 내심 그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김일환은 말이 없었다. 그는 무기를 점검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사라지고 붉은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다. 오늘 또다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분대는 좁은 산길을 따라 이동했다. 정글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새소리도 곤충 소리도 사라진 듯 적막했다. 그것은 곧 함정을 의미했다. 김일환은 발걸음을 멈췄다. 스타프. 낮게 내뱉은 그의 목소리에 한국군 대원들은 즉시 멈췄다. 그러나 미군 병사들은 무시하듯 발을 내디뎠다. 순간 땅이 흔들렸다. 뿌리 아래 묻힌 폭약이 폭발하며 화염이 치솟았다. 전방에 있던 2명의 미군이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랐다. 엠부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사방에서 총성이 쏟아졌다. 정글의 그림자 속에서 베트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포위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미군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쓰러졌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고 지휘봉을 휘둘렀지만 목소리는 혼돈 속에 묻혔다. 김일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탄차금을 듣고 포화를 피해 몸을 날렸다. 그의 총성이 번개처럼 울렸다. 정글 너머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는 순식간에 좌측 포위망의 구멍을 파고들었다. 캠벨 대위는 그를 바라봤다. 또다시 저 남자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포화가 사방에서 날아왔다. 김일환은 대원들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양갈래로 흩어져 포위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적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숲풀 속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베트콩은 마치 정글 자체가 낳아낸 악몽 같았다. 부상병들이 늘어갔다. 미군 병사 하나가 피를 토하며 캠벨 대위의 발밑에 쓰러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의 상처를 누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김일환의 목소리가 울렸다. 뒤로 빠져라. 내가 앞을 막는다. 캠벨 대위는 눈을 크게 떴다. 그가 홀로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포화 속으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김일환은 포화를 뚫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군복은 이미 피와 흙으로 얼룩졌고 얼굴에는 결연한 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땅바닥에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적의 탄환 소리가 잠시 끊겼다. 미군 병사들은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넋을 잃은 듯 서 있었다. 지저스, 저 남자 미쳤어.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그를 따라. 뒤에서 엄호하라. 김일환은 좌측 날개를 찢어내듯 돌파하며 쓰러진 병사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그는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등에 업힌 부상병은 의식을 잃은 채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나기 힘을 더 세게 조였다. 정글은 적들의 환영으로 가득했다. 나무 위, 땅속, 풀숲 사이에서 총성이 터졌다. 하지만 김일환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탈출로를 찾는 것이었다. 캠벨 대위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사격 자세를 취하고 포화 속에서 적 하나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를 장교가 아니라 병사로 느꼈다. 이 전장은 교범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존만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갑자기 왼쪽에서 포탄이 떨어졌다. 귀청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 캠벨 대위는 땅에 몸을 날리며 피했다.
그녀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순간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시야가 다시 열렸을 때 그녀는 김일환이 아직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파편을 온몸으로 맞으며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직 길이 있다. 김일환의 목소리가 안개 속을 찢고 울려 퍼졌다. 미군 병사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누군가는 다시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부상병을 부축했다. 그들은 김일환의 눈빛에서 이상한 힘을 얻었다. 캠벨 대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전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장은 다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북소리가 울렸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베트콩의 증언이었다. 김일환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겠군. 그는 총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횃불의 불빛은 정글의 어둠을 붉게 물들였다.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수백의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땅이 진동하며 베트콩 증원이 밀려들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숨을 삼켰다. 이건 분대 규모가 아니야. 소대 단위 이상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김일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흙을 쥐어 올렸다. 습기와 냄새,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순간 결정을 내렸다. 우린 이 정글에서 갇혔다.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다. 그는 손짓으로 한국군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원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작은 반원 형태로 흩어져 적의 측면을 견제했다. 첫 포화가 쏟아졌다. 총알은 비처럼 내리꽂히며 나무 껍질을 찢어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미군 병사들은 겁에 질려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파이어. 키프 파이링. 그러나 포화는 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일환은 몸을 낮추며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총성이 번개처럼 터졌고 곧적 2명이 쓰러졌다. 그는 재빨리 위치를 바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적들은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캠벨 대위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그림자를 쫓듯 총을 쏘며 뒤따랐다. 그러던 중 바로 앞에서 적 한 명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고 적은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다.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나 생각할 틈은 없었다. 또 다른 적이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순간 김일환이 튀어나와 적의 목덜미를 잡아 제압했다. 그의 칼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며 적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집중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일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캠벨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전세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적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미군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일환은 계속해서 부상병을 끌어냈다. 총알이 스칠 때마다 그의 군복은 찢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캠벨 대위는 그의 등에 엎인 부상병의 얼굴을 보았다. 그 병사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글은 점점 불길로 물들었다. 횃불의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서 적의 눈빛이 반짝였다. 김일환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는 손짓으로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포화 속으로 몸을 날렸다. 김일환의 돌격은 전장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그는 총성과 비명 속을 뚫고 달리며 가장 먼저 측면의 적 진지를 겨냥했다. 그곳이 무너지면 포위망 전체가 흔들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관총 진지가 불을 뿜고 있었다. 탄환은 나무 껍질을 산산조각 내며 주변을 초토화했다. 그러나 김일환은 포복으로 바짝부터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몸을 낮춘 채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미끄러지며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단숨에 수류탄을 던졌다. 파이어 인 더 홀. 짧은 외침과 함께
폭발이 정글을 뒤흔들었다. 기관총 소리는 끊겼고 포위망의 한 축이 무너졌다. 그 순간 한국군 대원들이 좌우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포화가 교차하며 적의 대열을 갈기갈기 찢었다. 미군 병사들도 본능적으로 총을 들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순간의 균열이 전세를 바꾸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정신을 차리고 병사들을 다잡았다. 그녀는 고함쳤다. 포워드. DONT 렛댐 리그루프.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렸다. 김일환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게 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무리가 등장했다. 그들의 손에는 낯선 장비가 들려 있었다. 러시아제 로켓 발사기였다. RPG.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화염이 날아왔다. 폭발이 정글을 집어삼켰다. 나무가 쓰러지고 땅이 흔들렸다. 캠벨 대위는 땅에 몸을 던져 가까스로 피했다. 귀가 울렸고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김일환이 있었다. 그는 한 팔로 미군 병사를 끌어내며 다른 손으로는 총을 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이미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캠벨 대위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탄창을 교체하고 그와 함께 방아쇠를 당겼다. 두 사람의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베트콩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북소리는 더 커졌다. 전장은 끝이 없는 지옥처럼 펼쳐졌다. 김일환은 짧게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 물러나면 모두 죽는다. 살아나가는 길은 오직 앞으로뿐이다. 그는 대원들에게 다시 손짓했다. 마지막 돌파를 준비하라는 신호였다. 김일환은 손에 쥔 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숨결은 거칠었고 피는 끊임없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한 명의 병사가 아니라 수십 명의 생명을 짊어진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지금이야. 그의 외침이 정글을 울렸다. 한국군 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포화가 터져나갔고 미군 병사들도 뒤이어 따라붙었다. 순간 정글은 불길과 총성으로 폭발했다. 베트콩의 대열은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정비하려 했다. 김일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포위망의 가장 약한 지점을 향해 돌격했다. 탄환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고 피가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전방에 서 있던 적 하나가 칼날에 쓰러졌다. 캠벨 대위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나란히 총을 쏘며 앞으로 나아갔다. 처음의 오만과 조롱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단 하나 신뢰였다. 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김일환과 한국군 대원들의 돌격은 마치 폭풍 같았다. 좌우에서 번개처럼 쏟아지는 사격, 칼날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포효 같은 외침. 미군 병사들도 그 기세에 이끌려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 탈출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좁고 험한 산길이었지만 분명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 병사들은 부상병을 부축하며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김일환은 맨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냈다. 적이 추격하면 그는 뒤돌아 총을 쏘았고 쓰러진 전우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 어깨에 메고 나왔다. 캠벨 대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멎을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엔 내기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부상병까지 길을 빠져나왔다. 적의 추격은 여전히 거셌지만 일행은 이미 포위망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김일환은 마지막으로 총을 쏘아 적의 추격을 끊어냈다. 그리고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군복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깊게 찢어져 있었다. 캠벨 대위가 달려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그의 상처를 눌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지? 왜 내 목숨을 걸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김일환은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군인은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짧은 한마디에 캠벨 대위의 가슴이 강하게 요동쳤다. 정글 너머에서 아직도 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살아있었다. 캠벨 대위는 김일환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며칠 뒤 연합부대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지난 전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미군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캠벨 대위조차 깊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새로운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정글 깊숙이 숨어있는 베트콩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것이었다. 김일환은 출발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미약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 길 끝에서 또 어떤 피를 보게 될까? 그의 가슴 속엔 묵직한 결의가 차올랐다. 행군은 길고 지루했다. 하지만 정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곤충 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정적.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섬싱즈롱 캠벨 대위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김일환은 손을 들어 부대를 멈췄다. 그의 시선은 풀숲 사이로 고정되었다.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풀잎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었다. 순간 땅이 흔들렸다. 사방에서 폭발이 연이어 터졌다. 땅 속에 감춰진 지뢰밭이었다. 화염과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 미군 병사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엠부시. 외침이 터져나오자마자 정글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다.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다. 포위망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적의 수는 최소 수백. 기관총, 박격포, 심지어 대전차 로켓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캠벨 대위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This is impossible.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게릴라가 아니라 전면전을 준비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김일환은 이를 악물었다. 우리를 유인한 거다. 이번엔 진짜 죽음의 함정이다. 포화가 쏟아지자 미군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피와 비명, 불길이 뒤엉켰다. 캠벨 대위는 손에 쥔 무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다시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김일환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폭발과 총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쳤다. 모두 흩어져라. 생존을 위해 싸워라. 그 외침은 포화 속에서도 명확히 들렸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글의 어둠 속에서 이번엔 낯선 깃발이 나부꼈다. 그것은 베트콩의 것이 아니었다. 북베트남 정규군의 깃발이었다. 붉은 별이 그려진 깃발이 어둠 속에서 나부꼈다. 베트콩 게릴라와는 차원이 다른 무장과 장비 그리고 정규군 특유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이 정글을 뒤덮었다. 캠벨 대위는 숨을 삼켰다. 북베트남 정규군이라니 이런 규모가 숨어 있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두려움을 넘어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기관총의 포화가 쏟아졌다. 나무줄기가 잘려나가며 쓰러졌고 흙바닥은 탄흔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미군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몇몇은 두려움에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한 채 쓰러졌다. 김일환은 상황을 냉정하게 읽었다. 이건 단순한 매복이 아니다. 우리를 전멸시키기 위해 준비된 작전이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손짓으로 한국군 대원들을 모았다. 좌측 고지에 올라가 기관총을 제압한다. 내가 앞장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일환은 가장 먼저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어들었다. 총탄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땅을 굴러 피하며 전진했다. 그리고 짧게 방아쇠를 당겼다. 적 기관총 진지에서 불꽃이 꺼졌다. 그 틈을 타 한국군 대원들이 좌측을 점령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더 거센 포화가 쏟아졌다. 미군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둘 쓰러졌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우측 방어선 유지. 뒤로 빠지면 끝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사격을 가했다. 총탄이 곁을 스치며 나무 껍질을 갈라냈다. 파편이 뺨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김일환은 그녀를 흘끗 바라봤다. 변했군. 이제 진짜 군인의 눈빛이야. 그러나 전세는 여전히 불리했다. 북베트남군은 정규군답게 질서정연했고 숫자는 최소 3배. 게다가 포위망은 계속 좁혀지고 있었다. 그때 한국군 대원 하나가 다급히 외쳤다. 병장님, 뒤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일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정글 뒤편을 살폈다. 그곳에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또 다른 적의 부대가 우회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포위는 완벽하게 닫히려 하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숨을 삼켰다. 이건 끝장이야. 하지만 김일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아직 아니다. 끝까지 길은 있다. 그 순간 그는 짧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내질렀다. 그것은 돌격 신호였다. 김일환의 돌격 신호는 죽음을 향한 외침 같았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 손짓 하나에 다시 살아났다. 한국군 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고 미군 병사들도 본능적으로 뒤따랐다. 포화가 쏟아졌다. 총탄이 뺨을 스치며 흙바닥을 파고들었고 불길이 사방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김일환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단 하나, 포위망을 깨트릴 수 있는 좁은 고지대가 보였다. 저쪽이야. 나를 따르라. 그의 외침에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총성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칼날이 그림자처럼 스쳐갔다. 그는 길을 열며 앞으로 나아갔다. 캠벨 대위는 그의 뒤를 따르며 총을 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적이 쓰러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김일환을 향한 신뢰만이 있었다. 그러나 적도 만만치 않았다. 북베트남군은 정규군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했고 사격은 정확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머리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또 다른 병사는 다리에 총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땅에 주저앉았다. 캠벨 대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 적의 조준선이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위험해. 김일환이 몸을 날려 그녀를 밀쳐냈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캠벨 대위는 숨이 막혔다. 김병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멈추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총을 쐈다. 포위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일환의 돌격은 적의 전열을 갈라놓았고 대원들은 그 틈을 타 부상병을 끌어냈다. 그러나 적은 계속해서 증원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외쳤다. 이대로는 다 전멸한다. 그 순간 김일환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연막탄. 지금이야. 대원들이 일제히 연막탄을 던졌다. 하얀 연기가 정글을 뒤덮었다. 시야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곧 탈출로였다. 모두 앞으로. 지금이 기회다. 김일환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맨 앞에서 길을 열었다. 연막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다. 연막이 정글을 뒤덮자 총성은 잠시 어지럽게 흩어졌다. 시야를 잃은 적들은 방향을 잡지 못했고 포화는 허공을 갈랐다. 그 틈을 타 김일환과 대원들은 밀고 나갔다. 계속 움직여라. 멈추면 죽는다. 그의 외침이 울렸다. 부상병들은 동료의 어깨에 실려나갔고 미군 병사들도 안간힘을 다해 뒤따랐다. 연막 속에서 방향을 잃은 병사들도 있었지만 김일환의 목소리가 나침반처럼 그들을 이끌었다. 캠벨 대위는 연기에 젖은 눈을 비비며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안개 속에서도 선명했다. 저 남자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그러나 연막이 거치자 새로운 포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북베트남군은 이미 2겹의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그들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탄환이 빗발쳤다. 병사들이 다시 쓰러졌다. 한 명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고 또 다른 이는 팔이 잘려나가며 절규했다.
정글은 다시 피와 비명으로 물들었다. 캠벨 대위는 눈앞이 하얘졌다. 우린 이제 끝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 김일환의 외침이 터졌다. 아직 아니다. 내가 앞을 막겠다. 그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앞으로 뛰쳐나갔다. 총성이 번개처럼 터졌고 그의 탄환은 적의 중심을 꿰뚫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쓰러진 동료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캠벨 대위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적의 박격포가 불을 뿜었다. 폭발이 땅을 뒤흔들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군 병사 3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김일환은 순간 몸을 날려 캠벨 대위를 감쌌다. 파편이 그의 등에 박혔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왜 나까지 지키는 거야? 그녀가 외쳤다. 그는 낮게 답했다. 넌 살아야 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막은 사라졌고 다시 지옥 같은 포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외쳤다. 모두 앞으로.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병사들은 그 외침에 따라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북소리와 함께 또 다른 병력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글 저편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마치 지옥의 북소리 같았다. 이미 포위망을 뚫느라 지친 병사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고 탄약은 바닥나기 직전이었다. 캠벨 대위는 이를 악물었다. 이젠 방법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김일환을 찾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총을, 다른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쳤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 빛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군. 병장님, 우린 포위됐습니다. 한 대원이 외쳤다. 김일환은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길을 만들면 된다. 그는 대원들에게 마지막 탄환을 분배했다. 모두가 그의 손길을 받으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가 차올랐다. 내가 길을 연다. 너희는 부상병을 이끌고 따라와라. 단 한 명도 버리지 마라. 그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그리고 그는 몸을 날려 정면의 적진으로 돌격했다. 수류탄이 터지며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의 총성이 번개처럼 울렸고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는 쓰러진 적의 무기를 빼앗아 다시 사격을 이어갔다. 캠벨 대위는 넋을 잃은 채 그를 지켜봤다. 그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였다. 따라가. 그가 길을 열고 있어. 그녀의 외침에 병사들이 다시 움직였다. 포위망은 조금씩 균열을 보였다. 북베트남군도 그의 무모한 돌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대원들은 부상병을 부축하며 좁은 산길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김일환은 여전히 맨 뒤에 남아 있었다. 적의 추격을 끊기 위해 그는 홀로 맞섰다. 총알이 그의 몸을 스쳤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부상병까지 길을 빠져나가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글 저편에서 새로운 포화가 쏟아졌다. 뒤쪽에서 또 온다.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캠벨 대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김일환은 총을 움켜쥔 채 다시 몸을 낮췄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다. 정글의 어둠 속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녘 정글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쓰러진 나무와 시뻘겋게 타오른 흔적, 땅에 흩어진 시체들이 전장을 증언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생기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캠벨 대위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끊임없이 김일환을 바라봤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선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방에서 정찰을 나갔던 대원이 급히 달려왔다. 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북쪽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캠벨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계곡이라니 그건 우리가 빠져나갈 유일한 통로야. 김일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은 우릴 완전히 가두려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탄약은 거의 바닥났다. 하지만 다시 싸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끝장이었다. 김일환은 총을 움켜쥐고 앞으로 나섰다. 내가 앞장서겠다. 계곡 입구를 뚫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가지 못한다. 캠벨 대위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뜨거웠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 이번엔 내가 앞에 서겠다. 김일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순간 전장의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다. 그는 짧게 웃음을 흘렸다. 대위,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한다. 나보다 훨씬 오래.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병사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정글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십, 아니 수백의 횃불. 북베트남군이 계곡을 봉쇄하고 있었다. 김일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군. 계곡 입구는 칼날처럼 좁았다. 양쪽 절벽이 맞물리듯 솟아있고 바닥은 젖은 이끼와 붉은 흙이 뒤섞여 미끄러웠다. 북베트남군은 그 좁은 목에 기관총을 겹겹이 걸어놓고 있었다. 탄띠가 반짝였고 총열은 벌써 달아올라 희미한 열주가 피어올랐다. 정면 돌파는 자살, 누구나 알았다. 김일환은 시선을 들어 산등성이를 훑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분다. 그가 낮게 중얼쳤다. 캠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막을 치면 바람이 우리 편이 되겠어. 하지만 연막탄은 3발뿐이야. 충분합니다. 김일환이 연막탄 하나를 하늘로 쏘아 올렸다. 하얀 연무가 피어오르자 바람은 그것을 계곡 목으로 몰아넣었다. 곧바로 2발이 더 연이어 터졌다. 시야가 젖은 베일에 잠기자 기관총의 섬광들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적이 당황한 신호였다. 왼사면 도섭, 우측은 견제. 내가 중앙을 끊겠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해병대원 셋이 바위와 뿌리 사이를 파고들며 왼쪽 사면으로 기어올랐다. 미군 소총수 2이 우측에서 점사로 적의 시선을 붙잡았다. 덤불이 흔들리고 돌멩이가 튀었다. 순간 김일환이 돌출부를 타고 낮게 쇄도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진동, 공기를 찢는 탄의 비명근은 모든 소음을 계산해 다음 움직임을 잇대었다. 첫 진지는 돌무더기 뒤에 있었다. 수류탄 핀이 뽑히고 김일환은 딱 한 박자 늦춰 던졌다. 포갑이 바람 방향으로 밀려 적의 엄폐를 들쑤셨다. 포연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몸을 비틀어 진지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짧고 정확한 점사,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 곧 이어지는 침묵. 중앙에 기관총 하나가 멎었다. 지금이야. 캠벨이 외쳤다. 그녀는 우측 견제를 더 밀어붙이며 절벽의 볼트처럼 튀어나왔다. 대검으로 철조망을 가르고 무릎으로 말뚝을 꺾었다. 그 틈으로 미군 2이 신속히 통과했다. 좌사면의 해병들이 동시에 일제 사격으로 상부하점을 눌렀다. 불규칙한 섬광이 어둠 속에서 갈라졌다. 적의 탄막이 빈틈을 드러내자 김일환은 2번째 진지로 낮은 활강을 했다. 발목까지 찬 진창이 튀어오르며 시야를 더럽혔지만 그의 조준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은 기관총이 포효했다. 불꽃이 한 줄로 그의 가슴을 가르려 들었다. 그 순간 캠벨이 몸을 던지며 섬광탄을 투척했다. 하얀 폭발이 계곡 벽을 번쩍 비췄고 적의 사격이 엇박자로 깨졌다. 지금 김일환의 2 손이 기관총 거치대를 잡아 젖혔다. 쇳덩이가 돌 위에서 축 처지며 굉음을 멈췄다. 고요가 찾아왔다. 아니, 고요처럼 느껴질 만큼 타는이 뜸해졌다. 병사들은 짧게 숨을 고르는 대신 곧장 통로를 넓혔다. 부상병을 수레처럼 어깨에 걸고 탄약을 나르고 절벽의 잔가지에 위장 그물을 걸어 역광을 끊었다. 임시 통로가 숨을 텄다. 바로 그때 계곡 상단에서 금속성 울림이 연달아 떨어졌다.
적의 예비대가 들이닥치고 있었다. 각 교체한 탄창의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 번 더 막지 못하면 방금 마련한 탈출로는 다시 무덤이 된다. 김일환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입김이 뜨거운 연무로 흩어졌다. 마지막 방어선은 여기서 친다. 뒤는 맡길 데가 없다. 그는 적의 예상 진로에 원형 방어진을 그리듯 화점들을 배치했다. 좌측 상단 바위 턱 저격수, 우측 구비 기관총 잔여 화력, 중앙 계곡 바닥 수류탄 유도선. 캠벨은 한마디 덧붙였다. 탄 한 발도 의미 없이 쓰지 마.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오만의 먼지가 사라진 자리엔 동료를 살려낼 책임만이 남았다. 첫 물결이 내려왔다. 수류탄이 허공에서 톡톡 튀며 바위를 맞고 떨어졌다. 김일환은 휘청이는 소리만 듣고 방향을 잡아 굴탄으로 되튕겼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자 적의 진영이 벌어졌다. 간격 속으로. 그의 외침과 함께 소대가 칼집 같은 틈을 갈랐다. 탄피가 비에 젖은 낙엽 위로 구르는 소리가 빗방울처럼 이어졌다. 두 번째 물결은 더 낮고 더 조용했다. 적은 이쪽의 화점을 읽고 있었다. 그가 택한 건 여기용이었다. 일부러 한 포대를 비워둔 채 그 빈자리로 적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측면에서 낚아챈다. 도박이었다. 그러나 적이 그 빈자리로 뛰어드는 순간 좌사면의 기관총이 불을 토했다. 남은 화점들도 숨을 맞춰 한 박자 늦게 합창했다. 탄막이 부채살처럼 펼쳐지며 계곡 바닥을 쓸어내렸다. 숨이 막혔다. 팔이 떨렸다. 누구나 한계였다. 그때 북쪽 산등성이에 희미한 후미등이 스쳤다. 적의 증원 트럭. 시간이 없다. 김일환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지 유도원을 통해 파악해둔 계곡 상단의 낡은 바위턱 오래전 화우로에 금이 간 곳. 그는 폭약 한 묶음을 그 균열에 밀어넣었다. 점화선 대신 산 아래서 그것을 깨울 작은 충격 하나만 있으면 되도록 장치했다. 모두 하강선 뒤로. 신호에 맞춰 낮춰. 병사들이 바닥에 몸을 붙이는 순간 김일환은 돌을 하나 집어 균열로 던졌다. 덜컥. 그리고 쾅. 산이 한 번 몸을 뒤집듯 울더니 바위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내렸다. 트럭의 전조등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꺼졌다.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암괴들이 계곡 목을 메웠다. 적의 길이 단 한순간에 봉쇄되었다. 정적. 다음 호흡과 함께 함성. 누군가 살았다. 고 외쳤다. 김일환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어깨로 몰려들던 무게가 한꺼번에 풀렸다. 캠벨이 달려와 그를 붙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끝난 거야? 그가 미소를 지었다. 아직 귀환이 남았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여기는 독수리 -3 미군 중대 하나가 남쪽 수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 적 도하부대가 접근 중 즉시 지원 요청. 계곡을 뚫은 직후 새로운 낭떠러지였다. 김일환은 숨을 고르고 일어섰다. 우리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제 사람을 데려오자. 그가 먼저 빗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캠벨이 그 옆에 섰다. 더 이상 선두를 다투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어둠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쪽 수렁지대는 정글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구역이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땅은 늪처럼 변했고 안개는 발목을 잡듯 자욱했다. 발을 잘못 디디면 허리까지 빠지는 웅덩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수풀은 전장을 가리는 장막이었다. 김일환은 진흙 속을 헤치며 앞장섰다. 뒤따르는 병사들의 신음이 이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곳 어딘가에 고립된 미군 중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이 구역은 위험해. 캠벨 대위가 낮게 말했다. 여긴 정글이 아니라 적이 만든 덫이야. 김일환은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덫을 부수고 나가면 된다. 순간 정적을 찢는 총성이 울렸다. 수렁지대 사방에서 포화가 쏟아졌다. 적의 총구는 늪 너머에서 번뜩였고 물보라와 함께 탄환이 날아왔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땅은 숨을 곳조차 되지 못했다. 김일환은 손짓으로 대원들을 분산시켰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몸을 굴려 바위 옆으로 붙었다. 순간 눈앞에 숨어있던 적 병사와 마주쳤다.
짧은 격투, 총부리와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김일환은 적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고 곧장 방아쇠를 당겼다. 불꽃이 번쩍이며 적이 쓰러졌다. 캠벨 대위는 뒤에서 엄호 사격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숙련된 병사와 다름없었다. 그녀의 총성이 울릴 때마다 적이 하나씩 쓰러졌다. 그러나 적의 수는 끝도 없었다. 그 와중에 늪 건너편에서 미군의 신호탄이 하늘로 솟구쳤다. 붉은 빛이 안개를 뚫고 퍼졌다. 살아있다. 병사들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희망은 다시 위기로 바뀌었다. 적이 신호탄의 위치를 파악하고 곧바로 포격을 시작한 것이다.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고 신호탄이 날아오른 지점은 순식간에 화염 속에 잠겼다. 캠벨 대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다. 늦었어, 다 끝장이야. 그러나 김일환은 눈빛을 굳혔다. 아직 아니다. 내가 간다.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늪을 향해 몸을 던졌다. 진흙이 튀며 그의 몸을 삼키려 했지만 그는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총탄이 머리 위를 스쳤고 폭발이 주변을 뒤흔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병사들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캠벨 대위는 총을 꽉 움켜쥔 채 뒤따랐다.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 그녀의 눈빛은 처음의 오만과는 달리 이제는 결연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늪은 발목을 잡아채며 병사들을 삼키려 했다. 김일환은 허리까지 빠진 진흙을 온몸의 힘으로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에 쥔 총은 이미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는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머리 위로 탄환이 날아갔고 물보라가 얼굴을 덮쳤다. 늪 건너편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흙과 피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포위망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총탄은 점점 줄었고 절망적인 눈빛이 안개 사이로 드러났다. 우리가 왔다. 김일환의 외침이 늪을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 적의 집중 사격이 그를 겨냥했다. 총탄이 물 위에서 튀어오르며 사방을 뒤덮었다. 캠벨 대위는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몸을 던졌다. 그녀는 진흙에 반쯤 잠기면서도 총을 들어 적을 향해 난사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김일환은 그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고립된 미군들에게 도달했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어깨에 메고 다른 병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은 더 거세게 몰려왔다. 북쪽 수렁 가장자리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땅이 파헤쳐지고 물방울이 포탄처럼 튀어올랐다. 김일환은 숨을 고르며 결단을 내렸다. 그는 쓰러진 나무에 묶여있던 폭약 상자를 발견했다. 미군이 버리고 간 보급품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고 캠벨 대위를 바라봤다. 대위, 부상병들을 이끌고 빠져라. 내가 길을 막겠다.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잖아. 캠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일환은 짧게 웃음을 흘렸다. 군인은 마지막까지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 그는 폭약 상자를 짊어진 채 기관총 진지를 향해 돌진했다. 적의 총탄이 그를 가르듯 날아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죽음을 넘어선 결의로 빛났다. 폭발이 울렸다. 계곡 전체가 흔들리며 불길이 하늘을 찢었다. 기관총 진지는 산산조각 났고 적의 전열은 일순간 붕괴했다. 캠벨 대위는 그 장면을 보며 비명을 삼켰다. 눈앞이 눈물로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의 포화는 멈췄고 고립된 미군 병사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김일환은 폭발의 중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캠벨 대위는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엔 흙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정글은 여전히 불길과 연기로 가득했지만 총성은 잦아들고 있었다. 김일환의 돌격으로 길이 열렸고 미군 중대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대가는 혹독했다.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졌고 김일환 자신도 치명상을 입었다. 캠벨 대위는 그의 옆에 무릎 꿇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떨리고 있었다. 제발 버텨, 당신 없이는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김일환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굳세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대위, 이제 그만 오만은 버려라. 전쟁은 자존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야. 목숨으로 희생으로 지켜내는 거다. 그 말은 칼날처럼 캠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전장의 흙과 섞여 얼굴을 적셨다. 김병장, 처음엔 당신을 비웃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순간 정글의 소음이 멎은 듯 고요가 흘렀다. 김일환은 그녀의 고백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힘겹게 웃음을 지었다. 전쟁터에서 사랑이라 미친 얘기 같군. 하지만 고맙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도 차가웠다. 피로 젖은 손끝이 그녀의 손바닥을 스치며 마지막 힘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미군의 지원 헬기가 날아왔다. 프로펠러의 굉음이 정글을 울렸고 바람이 잎사귀를 휘날렸다. 구조가 다가오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명령조차 필요치 않았다. 모두 김병장을 먼저 태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병사들이 김일환을 들것에 올려 헬기로 옮겼다. 캠벨은 그 옆에서 끝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프로펠러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헬기가 이륙하며 전장을 벗어나자 정글은 멀어지고 있었다. 아직도 불길은 피어오르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 김일환은 눈을 감은 채 낮게 속삭였다. 나는 끝까지 버텼다. 전우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만났다. 캠벨 대위의 눈물이 그의 뺨에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이제 어디서든 함께 할 거야. 정글은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사랑은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 하나. 정글을 가른 한 명의 해병,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된 오만한 여군 대위. 그 전설은 바람을 타고 끝없이 이어졌다.